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 김진구 대표. 이번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층장. 김 대표의 복원 영역은 유럽 가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50년 된 고가구입니다. 2조 2층장이라고 하죠. 2층장. 칠을 잘못한 부분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파손된 부분, 여기도 지금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경첩들이 다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신주로 돼가지고 아주 고급 경첩인데 다 녹이 나 있어요. 이걸 다 이게 수세미질해서 벗겨야 됩니다. 경첩의 녹을 제거할 때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 수세미를 이용해 벗겨냅니다. 물론 뭐 이제 기계로 의존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겠죠. 복원해야 할 문짝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고리 하나는 분실되고 나무가 뒤틀리고 갈라져 있군요. 이게 누르면은 움직이잖아요, 나무가. 시간의 흔적은 그대로 살리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원 작업의 핵심. 원래의 고가구가 만들어질 때 그 색상, 그 다음에 이제 고가구는 대부분이 목재가 노출됩니다. 그 목재 나무결이 자연 나무결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칠을 내구성 있는 칠을 해줘야 된다는 거. 색상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이어서 뭔가를 바릅니다. 지금 본드 바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미세한 그런 그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데 들어가는 사실은 석재용인데 이걸 호환해서 제가 목재용으로 쓰고 있는데 목재용 본드는 너무 구멍이 이게 미세한 데는 들어가질 않으니까 소위 그 시중에 그 목공용 순간 접착제라는 거는 입자가 이제 뻑뻑해서 이렇게 구멍이 작은 데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접착제까지 사용하고 나면 고운 사포를 이용해 다시 한번 표면을 정리합니다. 이게 칠을 하면은 얼룩이가 져서 나와요. 얼룩.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칠을 하면 다 나타납니다. 이게 색이 무슨 색인가 보려면은 물을 묻혀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칠을 했을 때 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채색을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거지. 칠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형적인 계목 색깔이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제 하도라고 그래서 이건 우레탄 성분입니다. 우레탄 성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 가죠, 가구가. 비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할 수 없는 하도 작업. 습기가 많은 날에 하면 칠한 표면이 뿌옇게 변색되기 때문입니다. 초벌 작업을 할 때엔 붓을 이용해 작업용 용액을 두텁게 바르는데요. 표면에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은 나무가 용액을 흡수하는 양까지 고려한 방법입니다. 하도를 해야 나무결이 나타나고 또 이게 가정에 이 정도면 가정의 문화재라고 봐야 되는데 가정의 가구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보호해줘요. 칠의 역할이 제가 늘 강조하는데 계란의 껍질하고 똑같아요. 하도용 용액이 마르고 나면 붓자국이 나 있는 표면을 다시 한번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작업엔 또 다른 도구가 사용되는데요. 가구의 특징마다 작업 과정마다 달라지는 도구들. 이번엔 순면 솜과 천이 나설 차례입니다. 면은 가구 표면에 흠집을 내지 않아 마무리 과정에 자주 쓰이는데요. 보자기 안에 솜을 넣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감싸줘서 사용합니다. 꼭 묻히면은 이제 여기 칠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짜줘요. 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이렇게 약간 힘을 주면서 이렇게 문질르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칠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뭇결 사이를 메워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나무가 갈라지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업. 이제 마무리 단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번엔 가는 붓을 든 김진구 대표. 갈라져서 틈을 메운 부분에 나뭇결을 그려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고도로 집중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나라 가구들보다 복원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우리나라의 고가구. 짧게는 8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을 손댔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과거로 돌아간 듯 말끔히 복원됐습니다.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도 금액이 아주 큰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문화재 작품이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자신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번엔 천 소파의 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션은 좀 하드, 한 50%는 쳐가지고 하드하게 좀 해주면 좋겠네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명품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밴드도 잘 돼 있네. 보충 좀 해줘야 되나? 이태리에서는 패블릭에서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인들이 각별히 사랑하는 거니까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태리 명품 패블릭 소파인데 이게 패블릭이라도 가죽보다 비싼 원단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실증 나니까 좀 실용적이고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가죽으로 그렇게 지금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천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신축성이 있는데 가죽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신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밑에 스폰지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주고 그래야 이게 모양이 나죠. 보완할 부분을 체크하고 부분별 크기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라인을 하나 잡아주기 위해서 먼저 이게 통인데 가죽이라 늘어날까봐 이걸 이렇게 나눠주려고요. 가죽을 느낌이 있을까봐 우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약간 좀 선을 잡아주려고 좀 모양도 한번 내기 위해서. 가죽과 천이 가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재를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네, 이거 미싱선이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보기가 싫거든요. 울고.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작업. 각 부분별로 원단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는데요. 외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재만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소파를 이루고 있는 작은 조각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교체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가죽 원단은 약 7, 8장. 재료비만 250만 원이 넘습니다. 재단 전 가죽 표면에 흠집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살피는 건 필수. 가죽 위에 뜯어낸 원단을 올려서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되는데요. 볼륨감이 있고 부드러운 배 부분의 가죽은 바닥 쿠션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가죽인 만큼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선 본을 놓는 위치 선정과 재단사의 정확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잘 잘라진 가죽은 재봉사에게로 전달.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봉사로 일해온 박정현 씨. 그 솜씨를 발휘할 순간이 왔습니다. 베테랑인 만큼 가죽을 다루는 노하우도 다양한데요.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꼭 두드려줘야 돼요? 아 그러면 두드리면 얇잖아요. 얇아지잖아. 이게 가죽이니까 두꺼우니까.
이번 작업에 사용되는 가죽은 가죽 중에서도 외피에 해당하는데요. 가죽의 결과 땅구멍이 살아있지만 두께가 두꺼워 제작하기 쉽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복원 전 소파 원단과 크기가 맞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소파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백 번의 칼질과 가위질. 이 같이 많이 붙으면서 자국이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얇게 똑같게 가게 잘라주는 거예요. 소파를 해체해서 다시 본을 뜨고 재단해서 재봉질까지. 커버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너댓 시간. 전체 커버를 만드는 데엔 사나흘이 소요됩니다. 소재를 보강한 스펀지 위에 쿠션 커버를 씌우면 대략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때에도 재봉선이 제대로 된 위치에 오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경력자들의 손길이 스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각 부분별로 제작한 쿠션들을 조립하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데요. 등과 바닥 쿠션 속은 새로운 충전재가 보강이 되었고 프레임을 제외한 부분도 모두 소가죽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들어가잖아요. 20년을 넘게 사용했던 소파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지만 소재가 달라지니 소파가 내는 분위기도 달라진 느낌이죠. 잘 나왔다. 원래 디자인이 모던형인데 사실 클래식 가죽을 써가지고 사실 굉장히 우려했어요. 정말로 우려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예쁘게 나왔어요. 신경을 써서 제품을 갖다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손상이 안 되게끔 그걸 제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낡은 소파가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한 추억이 있어 가구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 새 제품 구입보다 리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료를 해놨을 때 봐요. 컬러가 너무 네. 그럼 이거 나중에 다 보면 어떻게 놀랄 텐데? 통통하게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네요. 좋지? 네, 좋은데. 이제 회장님 같네.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의뢰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교체 후 모습이 상상과 다르다며 흡족해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되고 떨린다는 작업자들. 기존의 가구들과 얼마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모던한 천재질의 소파에 비해 중후하고 안정된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소파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아이고, 엄청나서 못 앉겠어. 좋네요. 완전 잘 됐으니까. 변신했어. 전에 너무 오래 써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막 흐트러져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저 천이 돼가지고 이제 가죽으로 바뀌었죠.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다르니까 참 모양이 참 보기 싫고 이랬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품이 천은 좋네요. 패브릭에서 가죽으로 바꾸면 과연 느낌이 어떨까? 이렇게 너무 잘 나와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을 했는데 조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참 만족해 하시고 집하고 잘 어울리니까
저희로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누군가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가구. 예스러움의 멋을 한껏 뽐내는 앤틱 가구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 한참인데요. 수없이 유행이 바뀌는 중에도 한결같은 매력으로 우리 곁을 지킨 만큼 앞으로도 익숙함의 미학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가구는 어느 집이나 다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문화재예요. 그 문화재를 복원해서 갔을 때 저 역시 덩달아서 즐겁고 행복한 거죠.